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인턴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총 5개 항목 700자씩 총 3,500자고요. 각 항목별로 핵심들 위주로 팍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바로 들어갑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피상적인 얘기만 떠들 경우에는 이 기관에 지원한 이유를 분명하게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아니면 서울도시주택공사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개 기관이 땅과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하고 공급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주택금융공사는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곳입니다. 집을 살려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한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아서 원하는 집을, 원하는 살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곳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무주택자들, 그리고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아니면 노인들,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주택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주거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주거비용. 자, 그리고 총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주거 비용,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 서민들 내지는 국민들의 이 주거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살 곳을 찾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좀 더 저리에 장기로 대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대출들을 좀 실행을 해줘야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 좀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보금자리론이 있죠.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딤대출, 디딤돌 대출이라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도 있고, 주택보증이라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형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자금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번 항목에서 저도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 유동화증권 발행이라고 발행 업무를 좀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한 이 대출들을 다시 한 번 더 유동화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자금을 다시 유입시키고, 이걸 통해서 다시 또 어떤 추가적인 대출이나 다양한 어떤 보증 프로그램에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통해서 더 많은 주거 공급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런 역할들이 대한민국 현재 시점에서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 실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과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을 좀 근거로 같이 제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내지는 주거 비용에 대한 근거들을 좀 함께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주택보증, 주택연금, 유동화증권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사람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찾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추천해서 주거 안정 실현에 좀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MBS나 유동화증권 발행에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더 많은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힘써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런 금융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팩트나 사실이나 근거들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 지원했다, 그런 부분을 기여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하겠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1번 항목 잘 써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협업 관련된 항목인데요. 여기서 협력을 해서 성취한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을 묻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찾아서 쓰면 되는데 저는 우선은 유의사항 위주로 좀 먼저 써보고 싶습니다. 이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일을 잘 끌고 갔다. 자,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해서 일을 잘 분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되게 좋은 결과를 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떠올릴 때도 합이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세요. 합이 좋았던 거, 서로 간에 참가자들 간에 조원들 간에 팀원들 간에 동아리원들 간에 합이 굉장히 좋았던 경험을 좀 떠올려 주시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였는지,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냥 단순하게 행사 준비를 해야 됐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행사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등과 같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씩 잘 해나갔는지를 쓰는데 이제 팀적인 관점에서 써줘야 됩니다. 자, 나만 잘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상대방이 잘한 것도 써주고, 자, 그리고 너무 분배해서 따로따로 잘해서 뭉쳤더니 잘 됐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서로 간에 도와주고, 자,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 그런 과정에서 되게 좋은 시너지가 나는 형태의 경험이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서로 간에 잘하는 것들 못하는 것들을 밀고 당기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한다면 나만 잘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타인이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업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느낀 점은 아마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항목 지원자의 장점을 공지사의 공사의 인재상과 연관지어 기술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가 인재상을 따왔습니다.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각각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요소별로 포인트를 좀 얘기해 보자면 창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시도 그리고 기존의 것이 아닌 관습을 타파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결과로 이어졌던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보면서 나는 항상 새로운 고민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의 장점이다 라는 식으로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뚜렷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 온 사람 내지는 끊임없는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꾸준히 학습하고 자, 노력하고 쌓아온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융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을 좀 다양한 형태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뭐 회계 재무 공부부터 시작해서 자격증도 땄고 그 이후에 관련 인턴까지 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쌓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어떤 경제에 대한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키우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노력해온 것들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단계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의 시야와 시각과 관점을 갖게 됐는지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꼭 이런 금융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다양한 인턴 경험들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했다거나 행정처리 능력을 배양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갖춰온 이야기라고 충분히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화합인으로 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협업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에 대한 헌신, 조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그런 이 헌신하고 거기에 몰입해서 조직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경험을 써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쓸 때 주의할 점은 어떤 생각, 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내가 헌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슨 뜻이냐면 밑도 끝도 없이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크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그 다음에 나서서 했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결과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드러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런 창조적인 새로운 결과를 지향하고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더 좋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써볼 수도 있고, 전문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어떤 전문성 있는 인재로 거듭나서 더 고도화된 어떤 금융 프로그램들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헌신도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뒷부분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항목 공사의 핵심 가치 중에 공익성과 나눔 배려가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서술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셋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쓰기만 되기 때문에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적합한 경험이 있는지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씁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을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 아니 매일매일 봤더니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다. 들었던 생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매일 왜 똑같은 곳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까? 왜 똑같은 곳에 항상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까? 누군가 계속 이걸 다 보고 있을 텐데 누구 하나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써주시고, 그에 따른 행동을 쓰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행동도 구체적으로 써보시면서 그에 따른 결과 제시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느낀 점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번 항목에서는 협업에서 성취한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 쓰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통해 느낀 점이 뭐였는지 써달라고 했는데요. 4번 항목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익성, 나눔, 배려를 실천했던 경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이야기를 상황부터 생각, 행동, 과정, 결과까지 다 쓰신 다음에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까지도 좀 마무리를 잘 해보신다면 4번 항목 쉽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 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거 일일이 다 제가 얘기 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업 분야를 선택하시더라도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서두에서 써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택연금이라는 거는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걸 통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과거까지만 해도 60세 이상으로 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55세 이상으로 그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택은 있고 소득은 없는 그런 고령인들이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안정적인 어떤 캐시플로우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큽니다. 자, 안 그래도 시대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현황을 보자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2015년, 2050년 내지는 2055년 정도가 되면 이미 기금이 다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에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 고령인들을 위한 노후 대비가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은 없지만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노인들의 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2020년까지였네요. 아마 가입자가 7만 명으로 과거에 비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요 정도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연금 분야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런 분야에서 이걸 바탕으로 예를 들면 노인들의 어떤 생활 안정 그리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좀 더 연령대도 낮아졌겠다. 좀 더 많은 곳에 홍보를 하고 가입을 유치하고 유도함으로써 고령인들의 삶에 그런 안정적인 삶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경력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네이버 사전에서 제가 따온 요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경력들을 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잘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도 철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연금액을 조정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학과 출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을 거고, 경제학과 출신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시대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지식들을 토대로 어떤 정확한 리스크 관리 내지는 연금 산출에 기여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으며,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하지만 인턴 같은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철저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런 이 대출 실행이나 연금 지급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힘들게 영상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이후 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